우선은 MACD라고 한다면 어떤 보조지표인지부터 형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MACD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본인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MACD 같은 경우는요, 박스권 보조지표인가요? 아닙니다. 땡. 추세 보조지표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느냐? 요렇게 보시면 크게 해서 볼게요. 요 제가 밑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MACD를 요렇게, 그죠? 이 밑단에 MACD 보이시죠? 상당히 크게. MACD 같은 경우는요, 시그널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고 데드 크로스가 나요. 그쵸? 이거는 어떤 거랑 좀 비슷하죠? 스토캐스틱이나 이동평균선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 선 자체는요, 이동평균선에서 갖고 온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에서 갖고 온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MACD를 볼 때는 여기 하단에 딱 오실레이터 이거 있죠? 빨간색 선, 녹색 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여기에 중심을 딱 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놓으면 이게 전문용어로 영선입니다. 전문적이죠? 영선이에요. 값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ACD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과매수, 과매도 구간은 따로 없어요. 얘는 그런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형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보면 골든 크로스 자리에서 매수, 데드 크로스에서 매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이게 틀리냐? 틀리지 않아요. 맞아. 근데 이 값이 스토캐스틱 설정 좀 바꾸면 비슷합니다. 결국은 걔네들이랑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야? 박스 보조 지표죠. RSI든 스토캐스틱이든 CCI든 박스 보조 지표입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박스 보조 지표가 맞아요. 근데 MACD는 뭐가 있어? 요 중간에 오실레이터 같은 요렇게 그래프가 있죠. 이거를 보기 위해서 MACD를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렇게 생각하고 내가 매매를 하면 뚝배기가 남아나진 않을 겁니다. 거의 뭐 대머리가 될 수 있어요. 대머리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손절을. 그래서 형님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게 이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선 안에 추세 보조 지표라 그랬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이건 박스를 믿는 거예요. 형님들이 박스를 믿는 거고, 이 중간 안에 오실레이터 중간 안에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뭐가? 이 선이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를 형님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는 녹색이 생깁니다.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는 빨간색이 생기고요. 근데 형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영선이 이 시그널선을 넘겼는가를 보셔야 돼요. 넘겼는가. 넘어가면 추세라고 생각한다. 추세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넘어가면 추세라고 본다 라고 보는 거고, 이 자리가 이 선이 깨고 내려오면 하락 추세라고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박스권이나 횡보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대부분 이 영선 안에서 그 부분에 붙어서 놀 확률이 높아요. 붙어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형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겠죠. 뭐가 궁금하겠죠? 이게 실전에 먹히느냐 한번 볼까요? 우선은 앞에서부터 볼게요. 지금 깨졌죠? 깨진 자리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깨졌습니다. 영선이 깨졌어. 그럼 지금 뭐야? 매도 자리입니다. 그죠? 매도 자리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뚫었어. 여기가 매수 자리죠. 손절 나갔네요. 그쵸? 손절 나갔고요. 여긴 손절. 여긴 손절이고. 손절 폭이 적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깨졌으니까 여기서 매도고요. 여기서 뚫었으니까 여기서 매수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야? 많이 먹었어. 요 손절하고도 남았어 돈이. 요 정도 남았죠. 그리고 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붙어있으면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죠. 여기 자리, 여기는 영선 이렇게 붙어있으면 박스권입니다. 여기서는 뚫고 뚫리고 할 수 있어. 페이크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세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페이크를 당해요. 혹은 형님들이 얘가 알고 있는 이 시그널 선들 있죠. 선 두 개. 얘네들이 사고 팔라고 해도 손절 나갈 겁니다. 계속. 얘가 알려주는 뭘 봐도 손절이에요. 왜? 추세 보조 지표라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등락폭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형님들 등락폭이 작으면 걔네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 손절이에요. 등락폭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수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RSI도 그렇고. 그래서 요렇게 추세가 나오지 않은 자리 같은 경우는 손절이 많이 나간다.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 진입이고 여기 자리 손절이에요. 여기 진입, 여기 손절. 손절 나갔죠. 여기 손절, 여기 진입. 이것도 손절이네요. 약손절. 여기도 손절. 여기도 손절. 이렇게 돼. 그러면서 형님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봅시다. 추세 나온 자리만 딱 찍고 봤을 때는 기가 막혀. 그죠? 여기서 진입, 여기서 손절. 익절이죠. 이거 익절이에요. 익절이고 여기서 재진입, 여기서 익절입니다. 근데 이게 형님들이 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나시나요? 이평선이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 안 드나요? 이평선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우선 그래 좋아. 그럼 이평선을 한번 꺼내놓고 봅니다. 60일 이평선 하나 꺼내놓고 색깔은 민트색으로 해서 굵기는 라인으로 바꾸고 굵기는 상당히 두껍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OK 한번 눌러봅니다. 다 지우고 여기 진입, 여기 익절, 여기 진입, 여기 익절. 비슷하죠? 이게 뭔 얘기냐면 MACD 중심선이랑 이동평균선 60일선이랑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형님들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둘 중에 뭘 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거야. 비슷합니다. 값이 대부분. 여기 깨졌죠? 여기 깨지고 여기 다시 뚫었어. 여기 다시 뚫었죠? 여기 깨지고 여기 깨졌죠? 60일선 깨진 자리들입니다. 보세요. 여기 뚫었죠? 여기 뚫었고. 고로 뭐다? 이평선 써라. 이평선 써라. 값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요것만 본다면 참고하세요 형님들. 내가 왜 이평선은 괜찮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굳이 MACD를 쓸데없이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추세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 보조 지표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의미가 크게 없죠. 또 이렇게 보면. 그리고 보시다 보면 형님들 생각하는 이런 시그널선 같은 게 있죠. 요런 자리. 얘가 골든 크로스 났을 때 여기 자리에서 여기서 팔아라.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얘 취약점은 박스권이 나오면 손절이 많이 나가요. 엄청나게 나갑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설픈 자리에서 RSI든 뭐 스토캐스틱이든 비슷합니다. 그래서 MAC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평선 얘기를 했으면 안 돼. 사실 지금 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평선 얘기를 한 건데 이평선 얘기 말고 그래 이평선은 가고 MACD만 봤을 때 MACD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형님들이 뭘 해야 되냐. MACD 영선 위에 올라갔을 때만 대응하겠다 라는 얘기는 매수하겠다가 아니고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MACD는 영선 기준으로 추세 보조 지표고 얘가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 선 얘가 알려주는 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이버전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동평균선으로도 추세 보조 지표는 웬만하면 끝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CD가 나쁘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형님들이 참고할 때 MACD 영선 밑에 있는지 영선 위에 있는지는 파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위에 있을 때만 대응을 하되, 혹은 그런 경우 있죠. 박스 아니고 예를 들어 추세가 나온 자리 같은 경우는 위에 있을 때 홀딩도 해볼 만하죠. 언제까지? 깨지기 전까지. 혹은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선은 그러면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형님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살짝쿵, 살짝쿵 꿀팁 들어갑니다. 꿀팁 맞나? 우선은 그러면 박스가 나왔을 때 혹은 이럴 때 손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대부분 MACD 영선 뚫고 다시 내려오면 손절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형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보조지표는요. 보조지표는 제일 좋은 손절은 뭔지 아십니까? 보조지표를 보든 뭘 보든 손절 라인 전 저점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전 저점이에요. 이거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님들이 RSI를 보더라도 똑같고 뭘 보더라도 똑같아요. 나에게 타점을 줬잖아. 매수 타점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MACD가 영선을 뚫었어. 거기서 나오는 흐름이 나와서 뚫었을 거 아니야? 그럼 손절 라인 여기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다시 내려왔다고 손절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혹시라도 얘가 뚫고 나서 박스권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연속으로 때려 맞는 거는 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보조지표든 동일합니다. 이평선을 보든 뭐 MACD를 보든 뭐 스토를 보든 형님들이 잘 보는 RSI를 보든 다 똑같아요. RSI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RSI도 형님들이 과매도 구간에서 나올 때 매수를 잡죠. 매수를 잡는단 말이야. 과매수 구간에서 나올 때 매도를 잡고, 그죠? 이대로 하면 수익 절대 안 나요. 안 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장단점을 찾아야 됩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바닥일 확률이 높았어 라고 형님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럼 손절 라인은 다시 들어가면 손절입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을걸요. 예를 들어서 얘가 캔들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또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놀고 있는데 전 저점은 깨졌는데 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홀딩입니까? 안 그래요. 여기 깨지면 끝이에요. 그냥 이해되셨죠? 여기 깨지면 끝입니다, 형님들. 얘가 안 들어가더라도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많이 나. 이러면서 형님들이 찾는 거 뭐야? 다이버전스 찾고 있잖아요. 저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간. 그럼 이제 여기가 바닥이겠군. 또 이런 분석이 또 나오잖아. 또 그러면은 다이버전스를 볼 거였으면 진작에 이 다음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때는 어떤 보조지표도 뭐든 참고하실 때는 웬만하면 전 저점이 깨지면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진입가 대비. 결국은 전 저점을 깼다는 얘기는 패턴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걔네가 시그널을 주더라도. 그래서 MACD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추세 보조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